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좀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이 지지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유한양행 정말 10만 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쉽게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가능하고 전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10만 원대 이 초반 10만 원에서 12만 원 이 구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아 볼 만한 구간이다. 제가 차트 선생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주봉으로만 보면 야 이거 뭐야? 헤드앤숄더 패턴 아니야? 차트? 단기 고점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요? 차트만 봤을 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 선생인데 차트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그럼 사실상 주봉상 중장기적 흐름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고 단기 고점 나왔으니 조정 후에 다시 주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차트 분석만 한다면.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유한양행의 가치를 보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 구간에서 사실상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가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주식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5월 달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이번에 정말 저도 유한양행이 정말 제가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주식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을 잘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만큼 좋은 회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분석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한양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유한양행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먼저 유한양행 5월에 임상 3상 결과 나오는 거 요거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렉나자에 관련된 내용들만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3상 디스크 치료제 곧 기대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퇴행성 자, 보게 되면 유한양행은 2018년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 YH14618 기술 이전 계약을 스파인바이오 파마와 체결했다. 해당 제품 또한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이게 엔솔바이오라고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엔솔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엔솔바이오. 근데 엔솔바이오라는 회사가 이 후보 물질을 유한양행에 수출했고요. 유한양행이 이거를 임상 2비상에서 실패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약물을 누가 갖고 왔어요? 스파인 바이오 파마가 기술 이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도 3월 아니죠. 정확히 2022년도에 이 임상에 대한 3상이 들어갔고 이 결과가 3년 만에 이제 발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유한양행은 스파인바이오 파마로부터의 기술 이전에 앞서 라이센스인 계약을 체결했던 엔솔바이오 파마와 3대1 비율로 마일스톤을 나누기로 했으며 유한양행에 남아있는 마일스톤은 약 2,350억 원에 이른다. 자, 여기에 이 로열티가 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 IR 협회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 규모는 2022년도 40조, 2029년도에는 66조까지 성장한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전 세계 5억 명 40세 이상 성인의 40%가 최소 한 개의 질환을 보유 중이다. 특히 10만 명당 발생률은 유럽이 1만 900명으로 가장 높으며 북미가 10,000명을 뒤를 이을 정도로 선진 시장일수록 발생률 확률이 높다. 자, 유진투자증권은 2025년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한양행은 FDA 신약에 따른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약품 출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 근데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죠.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5월 퇴행성 디스크 신약 3상 발표 후속 라인업 확장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스파인바이오 파마는 지난해 3상을 마친 후 6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을 거쳤다. 자, 5월에 3상 톱라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톱라인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가 잘 나오면요, 사용 승인 신청까지 모여 기대감이 충족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유한양행은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1년마다 3상에 성공한 약물들이 나오는 회사로 낙인 찍히면서, 낙인이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지만 찍히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 탄력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보게 되면 이 스파인 바이오파마 대표 파이프라인에다가 뭐요? 유한양에 수출한 이게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원 개발사인 엔솔 사이언스까지 관계돼 주목도가 높다.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는 누구죠? 알테오젠의 형인우님. 형인우님이 이 5,000원, 6,000원의 알테오젠을 투자해서 100배, 거의 한 70배, 80배 수익을 거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엔솔 바이언스에 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엔솔 바이언스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3상이 5월에 발표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엔솔 바이오사이언스를 쳐보면 코넥스 시장입니다. 코넥스 시장이고, 지금 최근 주가를 보면 어때요? 주가 위치가 자, 이상하게끔 높습니다. 잘 보면 2,800원이던 주가가 1년 만에 얼마가 됐어요? 36,000원 됐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아직도 23,000원 구간이에요. 자, 이상하지 않나요? 이 코넥스에 있는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바닥부터 10배가 올랐다라는 건데, 사실 얘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알테오젠에 형인우님이 투자했다라는 거 보시게 되면 이쪽에 형인우가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유한양행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최초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로열티를 받고 기술 이전에 따른 마일스톤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번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유한양이 결과적으로 3대1로 로열티를 분배받는 조건에서 유한양행은 로열티를 여기서 이 스파인 바이오파마랑 이 얀센에서 이중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톱라인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사용 승인 신청까지 가면.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대감이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톱라인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서 사용 승인 신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유한양행은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성을 부여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사 하나만 더 보도록 하면, 자, 내려보면,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알테오젠이요, 엔솔바이오, 키다리 아저씨, 자처한 형인우의 대표 배경은 이란 나와 있습니다. 자, 슈퍼개미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신약 개발사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쏘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투자 전문 업체로 대표로서 엔솔바이오가 확실한 한방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베팅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석 달 새 지분을 15%까지 끌어올려 김 대표의 지분을 육박했다라는 내용이고, 쭉 내려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볼게요. 자, 엔솔바이오에 대한 투자 보고서에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형 대표는 투자 보고서를 통해 하지만 엔솔바이오의 P2K 임상 2비상의 결과나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3상 임상 설계, 임상 방법 등을 볼 때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며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관련 시장에서 세계 최초 신약의 지위를 충분히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 엔솔바이오의 미국 파트너사 스파인 바이오파마도 엔솔바이오의 퇴행성 디스크 신약 후보 물질 P2K 임상 3상 시험 결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3월에 톱라인 나옵니다. 기사가 언제요? 기사 나온 게, 자, 2025년도 4월 1일 오늘 나왔습니다. 그죠? 또 오늘 기사인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볼게요. 자, 보면 보이고 있다. 최근 마크알 비스코 길레오시스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캐나코드 제뉴이티 2025 글 공격계 컨퍼런스에 P2K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척추 질환이나 전신 질환 치료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에는 조기 단계 환자를 포함하는 임상 진행을 계획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적응증 확장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게요.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P2K 임상 3상은 통증 강도가 높고 기능 장애가 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파인바이오파는 5월 최종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서 엔솔바이오는 2009년 10년 P2K를 발굴했고, 이를 기술 도입한 유한양행은 2018년 스파인바이오파마의 기술료 2억 2,400억 정도, 2,600억 정도의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다. 자, 기술 이전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유한양행의 임상을 실패했어요. 이비상에서 국내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기술 이전한 거기 때문에 비싼 돈은 못 받았다. 하지만 이게 상업화 됐을 시에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면은 임상 3상 시험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것은 엔솔바이오의 추가 단독 기술 수출에도 있다. 엔솔바이오는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이 P2K 추가 적응증에 대한 기술을 수출했다. 골관절염, 섬유증, 종양 등에 대해서다. 해당 계약으로 엔솔바이오는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 72억, 진행 단계별로 되는 마일스톤 2,200억, P2K 기반 적응증 확대 제품의 미국 시판 후 순매출에 따라 10년간 별도의 로열티를 스파인 바이오파마에서 받기로 했다. 자, P2K 임상 3상의 긍정적 데이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결정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한양행의 이 3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P2K 관련된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기술 이전을 한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보면 이 3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뭐가 나와 있죠? 계약 조건에 상업화에 따른 판매 대비 일정 금액 로열티는 별도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파인 바이오파마에서 요게 결과 잘 나오면 유한양행은 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로열티를 2개를 받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실패인가? 결과가 좋지 않나? 이게 좀 잘 안 나와서 주가가 빠질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기술을 도입한 엔솔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스파인 바이오파마가 다시 기술 이전을 해갔다라는 거.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이 다른 적응증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때는 이 결과가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분위기상 좋은 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발표했지만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ABL바이오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아침에 ABL바이오 관련돼서 표를 정리해서 올려드렸죠. 보시게 되면 오늘 구간에서 여기 요거죠. 제가 표를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ABL바이오도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 병용 임상에 대해서 유효성을 보였고 충분히 증명할 만한 임상 결과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는 10% 하락을 했습니다. 자, ABL바이오 보면 오늘 주가 어떻게 했어요? 10% 하락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고의적인 하락이고 고의적인 눌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모아간다라고 했을 땐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완전 쓰레기 주식이네. 임상 성공해도 못 가네. 호구 같은 주식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이오 종목이라는 게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ABL바이오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즘 임상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 임상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주가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선반영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나 이 부분에서 주가가 반등하다 또 좋은 얘기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그럼 이거는 계잡주로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의심을 해야죠. 아니,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왜 빠지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긴 시간 동안 이 종목을 매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기 수익을 보려면 단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길게 수익을
길게 보고 갈 거면은 길게 보는 종목으로 가야 돼요. 전 렉나자가 이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사람들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큰돈 벌고 싶잖아요. 그죠? 큰돈 벌고 싶잖아요. 그럼 사실상 안전한 종목으로 길게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유한양이 제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상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1년에 4천억씩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사실상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로열티에 대한 부분으로만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1년에 2,700억 쓰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도 많은 임상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임상에 대한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타이밍 잡겠다. 내가 ABL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 함께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면 돼요? 여러분들은 유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고요. 5월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아직 안 되었고 사실상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P2K라는 후보 물질, 그죠? 그리고 이 유한양행의 이 후보 물질을 개량해서 만든 이 신약이 이 퇴행성 디스크 질환을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스파인 바이오 파마에서 5월에 3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 후보 물질을 쓴 이 유한양행의 이 약물로 임상을 진행했고 근데 이 후보 물질을 스파인 바이오파마에서 3개나 기술 이전 해갔다라는 건 이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결과가 잘 나오면 3상 톱라인을 통해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고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쏠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대응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010-9201-6329 유한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꼭 들어오시고 제가 CDMO 관련된 부분들, 원료 의약품 관련된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으로 CDMO 원료 의약품이 쏠려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이 CDMO 원료 의약품 공장도 미국으로 가지고 와라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고 이 유예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미국으로 진출할 거기 때문에 삼바 같은 애들은.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유한 화학도 결과적으로 이 원료 의약품 관련된 CDMO 공정을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캐파도 증설했잖아요. 충분히 유한양행 CDMO 관련된 기업으로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 생산 원료 의약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약 결과적으로 후보 물질 만들기 위해서 이 원료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원료가 중요하고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되고 끝이 되는 부분들 아마 여기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커질 거고요. 중국 시장이 견제를 받으면 수혜는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가 하나하나 관세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슈가 받으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보지만 크게 보면 호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위에 번호 010-9201-6329 유한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